다음은 쿼리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enriched라고 함은 NLU의 기능들이 적용된 필드명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저희가 앞서서 이 컨피규레이션을 적용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언더바가 삽입됩니다. 그리고 이 search details FAQ 서비스 언더바로 언더바 answer라고 함은 enriched 기능이 적용된 텍스트 영역입니다. 다음에 엔티티의 텍스트 영역에 공무원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검색해라 라는 게 이런 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쿼리를 날렸을 때 다음과 같이 툴에서 내가 검색한 영역에 대해서 이 엔티티의 텍스트가 공무원인 문서를 찾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필드명이 숫자로 끝나는 경우에는 해당 필드는 쿼리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search details FAQ 서비스가 content 2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 끝나는 경우에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또는 필드명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언더바와 같은 특수기호가 붙어있는 경우에 해당 필드는 쿼리가 불가능합니다. 또 필드명에 피리오드 또는 컴마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필드는 쿼리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뉴스 API로 쿼리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저의 커스텀 컬렉션과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뉴스 API에서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라는 영역에 enrich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enriched 텍스트라는 영역에서 키워드에 텍스트가 올림픽으로 들어가 있는 문서, 그리고 이 중에서 Publication Date라는 항목을 뉴스 API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이 뉴스가 언제 발행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영역입니다. 이 숫자 부분들은 다 쓰시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2018, 0215 이 부분만 써주셔도 잘 검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날짜만 해당 포맷에 맞게 검색을 해주시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컴마는 AND 조건을 의미하며 이 비교 기호는 마찬가지로 비교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호들입니다. 사용자가 만든 커스텀 컬렉션과는 다르게 이 뉴스 컬렉션에서는 패세지 기능을 활용할 수 없으시고요. 뉴스는 현재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세 가지 언어에 대해서만 지원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컬렉션에서 선택한 언어의 뉴스만 검색이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에 활용할 수 있는 옵션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파라미터입니다. 검색 파라미터에는 쿼리, 필터, 내추럴 랭귀지 쿼리, 어그리게이션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쿼리와 필터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단 쿼리의 경우에는 신뢰도 순으로 문서를 검색하게 되고요. 필터의 경우에는 순서에 상관없이 문서를 검색하고 검색 결과를 필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추럴 랭귀지 쿼리인데요. WDS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어를 통해서 사용자가 문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이 WDS API를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사용자가 저희는 어떤 쿼리를 던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연어로 받아서 시스템에 던져주면 이 내추럴 랭귀지 쿼리를 가장 많이 활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것은 텀, 히스토그램 등 통계 정보를 알 수 있는 검색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그리게이션에 텀, enriched 텍스트의 엔티티의 타입 이렇게 하게 되면 엔티티 타입 종류가 가장 많은 순서대로 검색하여 검색 결과에 추가적으로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통계 정보가 필요하실 때는 이 어그리게이션 기능을 가장 많이 활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조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카운트는 말 그대로 검색 결과로 받을 수 있는 문서 수를 지정합니다. 카운트가 15로 지정되어 있을 때는 15개 문서만 리턴한다는 뜻으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10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하실 점은 최대 1만 개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카운트와 유사한 것이 오프셋인데요. 오프셋은 지정한 수만큼의 문서를 건너뛰고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유의하실 점은 카운트 플러스 오프셋이 최대 만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운트에 8,000이 지정되어 있다면 이 오프셋은 2,000이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오프셋을 언제 활용하냐 하면 여러 가지 검색 결과가 한 페이지에 보여주기엔 너무 많을 때 이때 오프셋을 지정해서 페이지네이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턴 필드는 결과로 받을 필드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리턴 값에 타이틀과 URL을만 주게 되면 타이틀과 URL만 사용자는 리턴받게 됩니다. 만약에 리턴 값에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문서 전체가 사용자에게 리턴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정보들을 함께 볼 수도 있어서 굉장히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들이 한정되어 있다고 할 때는 리턴 값을 지정을 해주면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솔트는 문서를 정렬할 필드를 지정해주는 기능입니다. 툴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요. 마이너스는 내림차순, 플러스는 오름차순인데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싶을 때는 해당하는 필드명 앞에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주시고 솔트에 넣어주시면 내림차순으로 솔팅이 되어서 사용자에게 리턴되게 됩니다. 다음은 패시지 기능인데요. 패시지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패시지.필드, 패시지.카운트, 패시지.캐릭터스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패시지.필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패시지.필드는 자연어 쿼리를 검색할 때 문서 내에서 연관된 패시지를 리턴을 해주는데 패시지에 true를 주시고 패시지.필드에 내가 리턴 받기를 원하는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텍스트를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 텍스트만 올 것이고요. 텍스트와 앱스트랙트 두 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텍스트 및 앱스트랙트에서 패시지를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리턴해 주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패시지 기능은 뉴스 API에서 지원되지 않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카운트인데요. 카운트는 리턴할 패시지의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패시지가 true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패시지.count가 6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6개의 패시지 결과를 리턴해 주게 됩니다. 이 패시지에 리턴되는 영역들은 리절트에 담겨있는 영역과는 다 구분되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시지.캐릭터스입니다. 하나의 패시지당 최대의 글자 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으로 400글자가 지정되어 있고 예를 들어 패시지.캐릭터스에 144가 지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144글자만 맥시멈으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본 파라미터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쿼리와 일치하는 검색 결과에 EM 태그를 통해서 강조를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deduplicate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은 검색 결과 중 중복되는 문서를 제거해주는 기능입니다. 뉴스 API의 경우에는 기본으로 타이틀을 기준으로 deduplicate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deduplicate.필드를 통해서 deduplicate 기능을 적용할 필드를 명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deduplicate.필드에 텍스트를 집어넣게 되면은 텍스트 필드에 deduplicate 기능을 적용해서 겹치는 문서들, 유사한 문서들을 자동으로 검색 결과에서 제거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similar 기능입니다. 지정한 문서 아이디와 유사한 문서를 리턴해주는 기능으로 similar.document_ids에 이 내가 원하는 문서 아이디를 기입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document.ids가 있고요. 유사한 문서를 찾고자 하는 소스의 문서 아이디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하나의 문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문서 아이디를 집어넣어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similar.field라는 파라미터도 있는데요. 이것은 유사한 문서를 찾고자 하는 필드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similar.field에 텍스트와 타이틀을 정해주게 되면 텍스트 및 타이틀이 유사한 문서를 검색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collection IDs인데요. 여러 개의 컬렉션을 동시에 검색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오퍼레이터입니다. 점 하나만 있을 때는 JS는 구분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앞서서 많이 보았던 enriched text 그리고 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JSON 구조에 있는 문서들을 구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enriched text에 concepts라는 영역이 있고 이 concepts라는 영역 안에 텍스트라는 영역이 존재하므로 JSON 구분자로서 점을 찍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콜론은 포함을 나타냅니다. 콜론이 두 개가 되면 일치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텍스트 콜론 컴퓨터라고 하면 텍스트라는 이름의 필드가 컴퓨터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문서들을 모두 리턴해주게 됩니다. 반대로 이와 같이 콜론이 두 개가 있으면 타이틀이 정확하게 손흥민 구호골과 일치하는 문서를 찾아서 리턴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콜론이 하나 있고 느낌표가 하나 있을 때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 콜론이 두 개 있고 느낌표가 하나 있을 때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원화 표시는 특수기호 예외 처리입니다. 문장을 검색할 때는 따옴표 안에 이와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조건을 묶을 때는 이 브래킷 기호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5월 조건은 다음과 같고요. AND 조건은 컴마입니다. 수치, 즉 숫자들을 비교할 때는 다음과 같은 비교 오퍼레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스코어 가중치를 부여할 때 이러한 표시들을 통해서 X에는 숫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와일드카드 기호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과 같게 만들기 위해서 변경 가능한 문자 수를 이 물결 표시와 n을 통해서 지정해 주시면 보다 다양한 단어들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를 잠깐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왓슨하고 물결 표시 3을 했을 때 여기서 바뀔 수 있는 문자열의 수가 3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왓슨, 맨슨, 그레슨 등과 같이 왓슨으로 검색했지만 문자열의 수를 바꾼 다른 단어들도 매치하는 결과들을 같이 찾아서 사용자에게 검색하여 리턴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어그레게이션스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통계적인 자료들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들인데요. 텀은 점수 및 빈도 기반으로 가장 상위에 있는 검색 영역을 반환해주는 기능입니다. 필터는 어그리게이션의 결과를 필터링하는 기능이고요. 네스티드를 사용하게 되면 어그리게이션을 수행하는 영역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용하시면 어그리게이션 결과를 릴리치드 텍스트에 엔티티로 제한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숫자로 이루어진 필드의 분포도를 반환합니다. 타임슬라이스와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데요. 타임슬라이스는 날짜, 히스토그램은 숫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탑히츠라는 기능은 쿼리 또는 엔리치먼트의 연관성에 따라 매겨진 점수의 순위대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점수 및 빈도 기반으로 가장 상위에 있는 컨셉의 텍스트를 뽑았을 때 여기서 탑히트를 5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연관성에 따라서 매겨진 점수의 순위대로 5개를 반환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유니크 카운트는 해당 필드에 몇 개의 종류가 있는지를 반환해줍니다. 예를 들어 유니크 카운트를 하고 enriched text, keyword, text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몇 종류의 키워드가 있는지 그 수를 반환해줍니다. max는 최대값, min은 최소값, average는 평균값, sum은 해당 필드 값을 모두 합한 값을 반환해줍니다.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숫자로 되어 있는 필드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디스커버리 쿼리 및 자연어 쿼리를 통한 검색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버리 툴에 들어가셔서 검색 표시를 누르시면
이와 같은 툴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랭귀지라는 버튼을 누르면 자연어 질문 입력칸을 보시게 될 거고요. Use the Discovery Query Language 이 버튼을 누르실 때 이 쿼리 작성 툴을 보시게 될 건데요. 이 쿼리 작성 툴 내에서는 필드를 지정하고 오퍼레이터를 지정하고 밸류 값을 지정하셔서 간단하게 쿼리를 작성하실 수 있는 툴입니다. 자연어 질문 입력칸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자연어 질문을 바로 입력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하단에 보이는 것이 이 어그리게이션 작성 툴인데요. 이 드롭박스를 눌러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이 어그리게이션스에 포함된 이 옵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필드 누르신 다음에 이 드롭박스를 마찬가지로 누르시면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필드들이 사용자에게 옵션으로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 어그리게이션을 하실 때 텀 레벨의 어그리게이션을 계속해서 이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어그리게이션 밑에 하위에 어그리게이션을 또 추가하셔서 이 영역에 대해서 한정된 결과들을 따로 또 뽑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필터 조건을 작성하는 툴인데요. 마찬가지 쿼리 작성 툴과 비슷하게 생겼죠. 필터 조건을 작성해서 제가 원하는 문서들만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툴에서뿐만 아니라 저희는 직접 REST API를 통해서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개발을 하기 전에 이 RESTlet 클라이언트라는 크롬의 확장 기능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확장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쿼리 파라미터를 보다 구조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소라이제이션을 추가해서 저희의 WDS의 크리덴셜, 유저네임 및 패스워드를 추가해서 보다 간편하게 API를 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쿼리 파라미터를 추가하실 때는 이 add 쿼리 파라미터를 추가하셔서 필드명을 넣으시고 값들을 넣으셔서 보다 간편하게 이 쿼리 URL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처음에 이 쿼리 URL을 어떻게 따오는지 궁금하실 분도 계실 텐데 이 창 옆에 보시면 이 부분쯤에 제가 쿼리를 날렸을 때 이 쿼리 URL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그냥 복사하셔서 이 RESTlet API를 활용하실 때 여기에다가 붙여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파라미터 값들을 뽑아주게 되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이 API 테스팅 툴이나 또는 디스커버리 쿼리 작성 툴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